여러분이 매일 들여다보는 스마트폰 주식창이 사실은 거대한 카지노의 슬롯 머신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단추 하나만 누르면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소유할 수 있다는 달콤한 환상이 우리를 매일 아침 주식시장으로 이끕니다. 지하철 출근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흔들리는 전동차 안에서 구분 등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빛에는 불안과 탐욕이 교차합니다. 빨간 불기둥이 치솟을 때는 숨소리조차 거칠어지고 파란 음봉이 내리꽂힐 때는 깊은 한숨이 마스크 틈새로 새어나옵니다. 이 좁은 화면 속에서 누군가의 1개월치 월급이 단 5분 만에 사라지기도 하고 운이 좋으면 1년치 연봉을 단숨에 벌어들이기도 합니다. 마치 피냄새를 맡고 몰려드는 상어떼처럼 우리는 매일 아침 9시가 되면 보이지 않는 전장으로 뛰어듭니다. 하지만 이 전장의 끝에 묻혀있는 시체들은 안타깝게도 모두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의 30% 이상이 주식 계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자본주의의 꽃이 활짝 핀 것처럼 보이지만 2010년대 초반과 비교해보면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당시에는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장기 투자자가 주를 이루었지만 지금은 빚을 내어 하루살이 단타 매매에 뛰어든 불나방 같은 투자자들이 시장을 덮고 있습니다. 이는 평범한 직장인들이 근로소득의 한계를 절감하고 투기라는 극단적인 생존 방식을 선택했음을 의미합니다. 최고의 시나리오는 개인이 철저한 기업 분석을 통해 장기 투자를 하고 기업의 성장을 공유하며 부를 축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대부분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따라갑니다. 친구의 추천이나 출처불명의 소문으로 알지도 못하는 테마주에 꼭지에서 물리고 손실을 견디지 못해 바닥에서 팔아버리는 악순환의 늪에 빠집니다. 정부가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불법 리딩방을 단속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이미 골마 터진 상처에 바르는 일시적인 연고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정보력의 차이와 자본의 폭력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개미들의 무덤은 끝없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이 쳐놓은 함정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이라고 부르는 이 거대한 유기체는 1990년대 이후 컴퓨터 통신의 발달과 함께 완전히 괴물로 변모했습니다. 과거에는 객장에 나가 종이 전표를 써서 주문을 넣었기 때문에 모두가 물리적으로 비슷한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관 투자자들은 수십억 원을 들여 거래소 서버 바로 옆에 전용 광 케이블을 깔고 인공지능을 가동합니다. 현재 월스트리트나 여의도의 슈퍼컴퓨터는 0.001초 만에 수만 건의 호가를 분석하고 주문을 체결합니다. 여러분이 뉴스 기사를 읽고 매수 버튼을 누르기 위해 화면을 터치하는 그 1초의 시간 동안 기관의 알고리즘은 이미 주식을 샀다가 이익을 남기고 팔아치운 후입니다. 단순히 수수료가 낮아졌다고 해서 공정한 게임이 된 것이 아니라 과거보다 수천 배 정교해진 정보 수집력의 차이가 만들어낸 학살의 현장입니다. 이것은 마치 기관총으로 무장한 정규군 장갑차 앞에서 녹슨 자전거를 타고 돌진하는 소년병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유튜브 영상 몇 개를 보며 내일의 시장을 예측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는 정보는 이미 거대 자본이 시장의 가격으로 모두 반영해 놓은 철진한 찌꺼기에 불과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이 인터넷으로 인해 해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쓰레기와 진짜를 구분하는 통찰력은 더욱 희미해졌습니다. 금리가 3% 수준으로 유지되는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한 기관들은 더 빠르고 가혹하게 단기 수익을 쫓습니다. 제로금리 시대였던 2020년에는 시장에 돈이 넘쳐 흘러 아무거나 사도 오르는 마법 같은 장세였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유동성이 말라붙은 시장에서는 누군가 돈을 잃어야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철저한 제로섬 게임이 펼쳐집니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당국이 초고 타빈도 매매를 규제하고 개인에게도 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데이터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이자 가장 현실적인 미래는 자본의 논리에 밀려 이런 규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개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계좌가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역설적으로 다수의 부를 소수에게 가장 빠르고 합법적으로 이전하는 거대한 진공청소기를 발명해낸 셈입니다. 이 진공청소기의 모터 소리는 오늘도 여러분의 계좌 주변에서 요란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차가운 기계장치 앞에서 개미들이 무너지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의 뇌 속에 숨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인간의 탐욕과 공포라는 본능을 가장 악랄하게 쥐어짜도록 설계된 정밀한 고문 도구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수익이 난 주식은 조금만 올라도 불안해서 금방 팔아버리지만 반토막이 난 주식은 언젠가 오를 것이라는 헛된 희망으로 끝까지 쥐고 있지 않습니까?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전망 이론이라고 부르며 인간은 이익의 기쁨보다 손실의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낀다고 설명합니다. 이 심리적 오리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이익은 짧게 자르고
손실은 무한정 길게 가져가는 최악의 매매 패턴을 무한 반복하게 됩니다. 시장이 급락하는 날, 객장의 풍경이나 주식 게시판을 들여다보면 그곳은 아비규환의 지옥도가 따로 없습니다. 차트가 시퍼렇게 물들고 마이너스 30%가 찍히는 순간 사람들의 이성은 마비되고 파충류의 뇌가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극도의 공포 속에서 사람들은 손가락을 덜덜 떨며 모든 주식을 시장가로 내던집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순간이 항상 시장의 최저점이며 기관과 외국인들은 그 피 묻은 주식을 헐값에 쓸어 담으며 미소 짓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붕괴 현상은 최근 10년 동안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한가와 하한가 제도가 엄격하여 하루의 충격이 제한적이었지만 지금은 글로벌 시장이 실시간으로 연결되며 변동성의 파도가 쓰나미급으로 커졌습니다. 이는 아주 작은 악재 하나에도 개미들의 심리가 연쇄적으로 붕괴하며 거대한 패닉셀링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세력들은 바로 이 지점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악재 뉴스를 부풀리거나 공매도를 쳐서 공포를 극대화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개인이 감정을 완벽히 통제하고 철저한 분할 매수와 기계적인 손절매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감정을 배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최악의 시나리오처럼 시장의 변동성 폭발 사이클마다 개미들의 자산은 주기적으로 증발할 것입니다. 알고리즘은 심장이 없어서 공포를 느끼지 않지만 우리는 매일 밤 다우존스 지수를 확인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나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결국 이 게임은 피가 흐르는 인간이 심장이 없는 기계를 상대로 벌이는 생산 없는 감정의 소모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이고 불편한 진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샀을 때 그 주식을 여러분에게 판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우리는 흔히 내가 사는 가격에 누군가 자연스럽게 팔아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시장의 유동성 이면에는 시장 조성자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이들은 호가창을 빽빽하게 채워넣어 언제든 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시장이 진정으로 폭락할 때는 순식간에 매수 물량을 거두어 버립니다. 화려한 불꽃놀이 축제 한가운데서 모두가 춤을 추고 있을 때 진짜 기득권층은 이미 비상구를 열고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작전 세력이나 대주주가 보유한 막대한 물량을 높은 가격에 처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물량을 기꺼이 비싸게 사주어야만 합니다. 그들은 연일 터지는 호재성 기사와 증권사 리포트를 동원하여 축제의 장을 만들고 가장 늦게 도착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폭탄을 돌립니다. 현재 상장된 수많은 껍데기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매출은 없는데 시가총액만 수조 원에 달하는 기형적인 현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과거 닷컴 버블 당시에는 인터넷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주가가 폭등했지만 지금은 2차 전지나 초전도체라는 이름표를 달고 똑같은 사기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옷만 갈아입을 뿐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그 피해 규모는 과거보다 훨씬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합법적인 부의 강탈 시스템이며 개인은 철저하게 그들의 엑시트를 위한 유동성 공급처로 소비됩니다. 다이아몬드가 가득하다는 소문에 광산으로 몰려든 사람들은 텅 빈 굴 속에서 무너지는 천장을 보며 뒤늦은 후회를 할 뿐입니다. 베스트 시나리오는 금융당국이 내부자 거래와 시세 조종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상법으로 완벽히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자본시장이 소수의 사기꾼들을 위한 놀이터로 전락하여 결국 시장 자체가 붕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본주의의 주인이 되기 위해 주식을 샀다고 믿겠지만 사실은 자본가들이 만든 거대한 식당의 메뉴판에 적힌 메인 요리였던 것입니다. 도마 위에 오른 생선은 칼을 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이 잔혹한 현실이 바로 개미가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가장 차가운 이유입니다. 이 절망적인 구조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이 절망적인 구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개미들의 계좌는 왜 항상 파랗게 멍들어 있는지 그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전 재산을 털어서 한 그 한 종목은 사실 거대 기관의 엑셀시트 구석에 적힌 수천 개의 헤징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이 걸린 단 하나의 주식 차트를 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모니터의 붉은 불빛이 얼굴을 비출 때마다 심장박동은 불규칙하게 요동치고 차가운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립니다. 마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전진밖에 모르는 가냘픈 졸이 되어 사방에서 조여오는 기사들과 여왕의 공격에 벌벌 떠는 끔찍한 악몽과 같습니다. 반면에 월스트리트 엘리트 펀드 매니저들은 최고급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수백 개의 기업과 파생상품으로 거미줄처럼 얽힌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내려다봅니다. 그들은 한 종목이 마이너스 50%를 기록하더라도
이미 반대 방향에 베팅 인버스 상품과 선물 옵션을 통해 오히려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마법을 부립니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코스피 지수가 반토막이 났을 때 평범한 개인들의 계좌는 처참하게 박살났습니다. 당시에는 하락장에 베팅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했던 개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떨어지는 칼날을 맨몸으로 받아내며 평생 모은 자산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파생 상품의 접근성이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거대 자본이 짜놓은 양매도 포지션의 그물망 안에서 허우적거릴 뿐입니다. 이는 결국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수수료와 프리미엄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돈이 기관의 금고로 끊임없이 흘러들어가는 완벽한 착취 구조가 완성되었음을 뜻합니다. 수백억 원의 자금을 굴리는 펀드는 주가가 폭락하면 보유한 현금으로 바닥에서 우량주를 긁어모아 평균 단가를 낮추는 물타기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윳돈 없이 마이너스 통장까지 끌어쓴 개인은 반대매매라는 사신이 찾아와 계좌를 강제로 청산당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쇄적인 투매는 다시 시장의 폭락을 부추기고 결국 살아남은 거대 자본만 더 큰 부를 독식하는 잔인한 피드백 루프가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시나리오는 개인이 철저한 자산 배분과 분산 투자를 통해 기관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튼튼한 방패를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최소한의 자본금과 고도의 금융지식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꿈같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위험천만한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에 뛰어들었다가 단 한 번의 조정장에 계좌가 영원히 소멸해버리는 것입니다. 정부가 개인의 파생상품 투자를 제한하고 교육을 의무화하는 중간적인 시나리오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변동성을 즐기는 도박꾼의 심리를 법으로 완벽하게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며 결국 욕망의 늪에 빠진 자들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카지노에서 칩을 모두 잃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지 그 은밀한 세뇌의 과정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지 그 은밀한 세뇌의 과정을 알아야만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접속하는 유튜브와 경제방송은 사실 여러분을 특정 주식으로 몰아넣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현대판 사이렌의 노래입니다. 화려한 스튜디오의 조명 아래에서 번지르르한 정장을 입은 이른바 전문가들이 쏟아내는 확신에 찬 목소리는 투자자들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마약과 같습니다. 그들은 알록달록한 차트와 복잡한 보조지표를 화면 가득 띄워놓고 당장이라도 세상을 바꿀 것처럼 특정 기업의 장밋빛 미래를 속삭입니다. 이 방송을 보는 개인 투자자의 방 안에는 다 먹은 컵라면 용기가 뒹굴고 피로에 찌든 눈동자는 스마트폰 화면의 불빛에 반사되어 기괴하게 번쩍입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입에서 목표가 상향이라는 단어가 떨어지는 순간 수만 명의 개인들은 홀린 듯이 매수 버튼을 연타하며 시장의 재물로 스스로 걸어들어갑니다. 과거 2000년대 초반에는 신문기사 한 줄이나 증권사 갯장의 소문이 정보를 얻는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에 정보의 확산 속도 자체가 느렸습니다. 당시에는 소문이 퍼지는데 몇 주가 걸리며 투자자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라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초고속 통신망을 타고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버의 입술이 달싹이는 불과 몇 초 만에 거대한 매수세가 시장을 덮치는 광기가 연출됩니다. 이것은 집단지성이 아니라 집단 광기이며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확증 편향의 함정에 수백만 마리의 양떼가 스스로 뛰어드는 끔찍한 자살행위입니다. 미디어는 언제나 오르는 주식을 더 오를 것이라고 포장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산 주식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줄 달콤한 뉴스만을 선택적으로 소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리한 재무제표나 임원들의 횡령 같은 치명적인 악재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오직 상승이라는 맹목적인 믿음만이 종교처럼 번져나갑니다. 이렇게 부풀려진 거품이 임계점에 달했을 때 가장 먼저 방송에 나와 입에 거품을 물던 전문가들은 조용히 자신의 물량을 털어내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들의 배신으로 시작된 1차 폭락은 빚을 내어 투자한 개인들의 반대 매매를 촉발하고 이는 다시 시장 전체를 붕괴시키는 파멸적인 2차 충격파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상상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개인들이 독립적인 사고방식을 갖추고 미디어의 소음을 차단한 기업의 본질 가치만을 분석하여 투자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보의 비대칭이 심화된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모든 데이터를 검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대부분은 두 번째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새로운 유튜버와 새로운 테마주를 전전하며 계좌가 완전히 깡통이 될 때까지 희망 고문을 당하는 끔찍한 굴레에 갇히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가짜뉴스와 시세 조종성 방송을 엄격하게 제재하는 시나리오도 상상할 수 있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은 교묘한 선동을 법으로 완벽하게 베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 험난한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이렌의 유혹에 귀를 막고 스스로 나침반을 쥐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결국 이 험난한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이렌의 유혹에 귀를 막고 스스로 나침반을 쥐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투기의 광풍이 몰아치는 이 핏빛 바다에서 우리를 지켜줄 유일한 생명줄은 바로 자산 배분이라는 견고한 방주를 직접 건조하는 일뿐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개별 종목의 차트창을 과감하게 닫아버리고 시장 전체의 성장에 베팅하는 지수 추종 ETF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단기적인 시세 차익에 눈이 멀어 마우스 버튼을 부서져라 클릭하던 거친 손놀림을 멈추고 대신 차분하게 한 달에 한 번 기계적으로 주식을 모아가는 수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월 정해진 날짜에 시장의 평균을 사들이 지루하고 고독한 과정은 마치 칠흑 같은 밤바다에서 흔들리지 않는 북극성을 바라보며 조타기를 쥐는 늙은 선장의 굳은 의지와도 같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의 투자자들은 국내 시장의 우물한 개구리처럼 갇혀 코스피 지수의 좁은 박스권 안에서 서로의 살을 뜯어먹는 제로섬 게임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바일 클릭 몇 번으로 미국의 거대한 혁신 기업들이 모여있는 S&P 500 지수나 나스닥 시장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라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투자처가 늘어났다는 것을 넘어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매일 밤낮으로 일하며 만들어내는 자본주의의 거대한 부의 열차에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탑승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잠든 새벽 시간에도 지구 반대편의 거대 기업들은 새로운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혁신적인 약을 발명하며 여러분의 자산을 조용히 증식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은 영원히 오르기만 하는 마법의 양탄자가 아니며 때로는 경제 위기라는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 배가 뒤집힐 듯 흔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주가가 20% 이상 폭락하는 약세장이 찾아오면 언론은 자본주의의 종말을 선언하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주식을 내던지며 구명조정으로 뛰어내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진정한 부의 추월차선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이며 우리는 미리 준비해둔 현금이라는 든든한 무기를 꺼내들어 바닥에 널려있는 황금알들을 여유롭게 주워 담아야 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발휘되는 채권과 금 같은 안전자산의 위력은 폭락장의 충격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푹신한 에어밴 역할을 하며 투자자가 끝까지 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정신적인 지지배가 되어줍니다. 이 원칙을 지켰을 때 예상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복리의 마법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20년 후에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은퇴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참혹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과거의 단타매매로 돌아가 평생을 주식창의 노예로 살아가며 빈곤한 노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혹은 인플레이션의 공포에 사로잡혀 은행 예금에만 돈을 묻어두었다가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벼락거지가 되어버리는 또 다른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는 결코 짜릿한 액션 영화가 되어서는 안 되며 한편의 지루한 다큐멘터리처럼 조용하고 예측 가능하게 흘러가야만 비로소 성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나긴 사투를 끝내고 자본주의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이라는 화려한 카지노에 눈이 멀어 정작 잊고 있었던 가장 위대하고 확실한 투자처는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매일 흘리는 노동의 땀방울입니다. 한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매일 아침 출근 지옥철에 몸을 싣는 것을 노예의 삶이라 조롱하며 오직 주식과 코인만이 구원이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키보드를 두드리고 엑셀을 다루며 고객에게 친절하게 인사하는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어떤 폭락장에서도 깎이지 않는 가장 완벽한 현금 흐름 창출기입니다. 시장이 아무리 무너져 내려도 여러분의 성실한 노동이 만들어내는 매월의 월급은 자산 배분의 동력이자 끊임없이 황금알을 낳게 만드는 꺼지지 않는 엔진과 같습니다. 과거 고성장 시대였던 1980년대에는 은행에 돈을 넣어두기만 해도 이자가 10%씩 붙었기 때문에 굳이 위험한 주식시장을 기웃거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땀 흘려 일하고 저축하는 것만으로도 집을 사고 가정을 꾸리며 중산층으로 올라서는 튼튼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성장과 인플레이션이 일상화된 2026년의 오늘날 노동소득만으로는 결코 자본이 팽창하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는 차가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의 가치가 하락한 것이 아니라 돈이라는 종이 쪼가리의 가치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노동과 자본이라는 두 개의 바퀴를 동시에 굴려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전문가로 성장하여 몸값을 높이는 것은 어떤 테마주를 발굴하는 것보다
확실하고 안전한 연수익률 10%짜리 투자입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소중한 노동의 대가를 허무한 단타 매매로 날려버리는 대신 전 세계의 위대한 기업들에게 지분이라는 형태로 나누어주고 그들이 나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소득으로 자본을 사고 그 자본이 다시 자본을 낳는 이 신성한 피드백 루프가 완성될 때 여러분은 비로소 시장의 노예가 아닌 자본주의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직업적 성취감과 안정적인 투자 수익이 결합하여 경제적 풍요로움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평안까지 얻는 완벽한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일확천금의 망상을 버리지 못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노동의 가치를 경시하게 되고 결국 주식시장에서도 일터에서도 모두 버림받는 비참한 패배자가 될 것입니다.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국민들이 건강한 투자를 통해 노후를 대비하는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막대한 복지 예산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깔린 화려한 호가창을 끄고 자신의 일터와 가족, 그리고 지루하지만 확실한 시장 평균 수익률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단기간에 부자가 되려는 조급함이야말로 개미를 파멸로 이끄는 가장 치명적인 독약임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철학을 세우는데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차가운 자본주의의 진실을 계속 파헤쳐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